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교육개혁을 발표하면서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내놓는 교육개혁의 방법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2022년도 교육개혁은 2022년도의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30살이 되는 시점에 2030년이 됩니다. 2030년이 중요한 것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가 2030년과 40년 사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재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또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교육제도의 개혁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 방식의 개혁이 있고, 또 입시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방식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대학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느냐에 대한 개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암기하고 또 이미 있는 지식을 잘 습득해서 그대로 복귀해내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고 탐구하는 교육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학 입학시험의 시기에 이르면 그런 방식으로는 수능시험을 제대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아주 서열화된 상태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위는 1, 2점, 2, 3점 차이 가지고도 학교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관식 문제라든지 창의성을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 평가 방법을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시보다는 정시를, 또 형식적인 객관적인 어떤 시험의 방식을 더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여 우리는 평가 방식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대학의 서열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요. 그 주관식 시험을 주로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대학들이 다 평준화되어져 있고 국립대학이거나 또 서열이 잘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한 10여 개 정도, 또 지방의 국립대, 또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거점대들은 이렇게 더 무차별한 상태로 그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재의 상을 생각해 볼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재상은 19살 때, 입시 때 한번 평가되는 것으로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재상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19살에 그것도 천재들이 푸는 문제가 아닌 수능이라는 어쩌면 기계적이고 단순한 어떤 무한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그 한 번의 평가로 이미 인재가 결정되어져서 지속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입시로서 다시 평가하고 대학 과정에서 평가받고 또 그 위에 사회생활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재의 폭을 조금 더 늘리고 인재의 평가 시기도 더 늘려잡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교육개혁이 아쉬운 이유는 평가 방식의 개혁, 교육 방식의 개혁, 대학 교육의 개혁이 국내의 보고서나 또 자료나 이미 또 외국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한 준비와 역량이 우리나라 안에 축적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민이나 또 반영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시 비율을 늘리는 교육개혁의 방식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육의 문제의 일부분만 건드림으로써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제도의 문제는 사실 교육제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남의 집값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락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결혼 전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약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3억 원이 넘는 비용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비입니다. 그것도 사교육비입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구조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균등의 상실의 문제도 사실은 교육의 결과에 비롯되고 있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기회균등이 없고, 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후세대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절망하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방분권, 지방의 균형 발전의 문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육제도는 교육제도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 구조개혁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교육개혁이 우리나라 국가구조개혁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